안녕하십니까. 입찰달인 최부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8장 어느새 8장까지 프로큐먼트 매니지먼트 전략이네요. 구매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구매 뭐 아주 크게는 요새 뭐 신문지에 많이 떠도는 뉴스들이 있죠. 구매를 일본과 어떤 삼성과 관계가 있는데 일본이 안 팔아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했죠. 그랬을 때 뭐 어떤 구매 다변화를 통해서 원래 안 팔아에 대한 준비를 했다던가 뭐 이런 전략들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구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해야 됩니다. 한번 무슨 말이 써졌는지 까보시죠. 자, 구매 건설에서 입찰할 때 어떤 구매 방식은 뭐 엔지니어가 인콰이어리 구매 요청서를 작성하면 그 인콰이어리 그 다음에 또 스펙 사양서 작성해서 벤더에게 주면은 벤더는 그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답변서를 보고 엔지니어들이 TB 테크니컬 비드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맞다 싶으면 한 5개 업체 중에서 한 2개 탈락시키고 한 3개 다시 CB 코스트 팀에서 금액 가장 적절하다 하는 업체를 또 선택해서 어떤 셀렉티드 벤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벤더에게 뭐 이것은 지금 어떤 수행 쪽이 가깝죠. 근데 딱 오다를 내면 구매 오다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PO를 내면 그 업체들은 이제 제작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벤더를 관리하는 컨트랙터들은 인스펙션도 벤더 인스펙션을 통해서 어떤 10개월간이나 뭐 20개월 안에 제작 기간이 끝나면 그 제작된 것들을 벤더들은 납품을 하면 다시 그것을 뭐 점검을 하고 뭐 배로 올 때는 배로 인랜드 육상으로 또 갈 때는 육상으로 어디에요? 사이트 투 딜리버리 사이트까지 그게 딱 되면은 사이트에서는 그것을 다시 뭐 파운데이션에다 올려놓고 설치하고 연결하고 다시 얼라이먼트 맞추고 최종 뭐 인스펙션 뭐 이렇게 해서 딱 그 구매한 것들이 사이트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야, 이런 구매 첫 번째가 뭐 비율이 얼마냐고 했는데 50% 어떤 정상적인 EPC를 가지고 있는 어떤 플랜트라면 50%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사들은 구매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구매에서 이제 피를 많이 남기거든요. 설계 뭐 2, 3% 뭐 이렇게 5% 뭐 많아도 10% 설계사들은 그래서 잘 망하죠. 왜? 뭐 10% 그 전체 금액이 10%만 먹고 살고 매나워 용역비만 받은 가지고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구매는 구찌가 커요. 뭐 한 대 100억짜리를 50억에 샀다. 그러면은 50억 남는 거죠. 남는 장사 하는 거죠. 뭐 어쨌든 뭐 그래서 구매를 많이 선진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공 같은 경우는 좀 선진사들이 싫어하죠. 그것도 너무 리스크도 크고 무너지거나 뭐 해서 또 금액도 작고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커서 잘 안 해요. 그래서 하청사들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많죠. 자, 설계 시 구매에 도움이 되는 구매 요청서를 작성했는가? 구매 요청서 작성 잘해야 됩니다. 진짜 구매 요청서 하나 작성하면 뭐 보통 100기가 200기가 뭐 500기가씩 넘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한 100개 PO를 내면 그 중에서 뭐 100기가 대부분 다 넘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막 무분별하게 어떤 스펙이나 이런 자료들을 막 무한정 붙여대면 엄청나게 또 많아요. 컴프레시아 하나 사는데 컴프레시아에 관련된 도면부터 시작해서 뭐 스펙 뭐 이런 것들 뭐 다 필요하죠. 스펙하면 컴프레시아를 제작하는데 그냥 제작하는 스펙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페인트는 어떻게 칠하는지 뭐 이런 거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아지긴 하지만 너무 필요 없이 도면을 많이 있다 보면
벤더들이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뭐 똑똑한 엔지니어일수록 얇아질 수가 있죠. 정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좀 그렇지 않으면 저도 약간 잘 모르면 일부러 막 느꼈죠. 아,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가 하면서 막 이런 경우가 되면은 벤더들이 봐야 될 양이 많아집니다. 자, 기구매한 경험이 있는 기기 벤더인가? 자, 우리가 가끔은 새로 어떤 매뉴팩처링 같은 경우는 뭐 쓰던 것만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이번 뭐 일본 사태처럼 안 팔아 하면 이제 그때서는 어쩔 수 없지만 한번 라인에 투입된 어떤 물건을 다시 뭔가를 다시 교체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 벤더가 납품한 어떤 그런 것들은 계속 동일한 조건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프로젝트는 좀 달라요. 프로젝트라는 자체가 어떤 정의에서 보면 유니크하다, 뭐 이례적이다 이런 겁니다. 꼭 한 번에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속 사이클이 끝나고 계속 뭐 컨티뉴어스하게 이어지는 것들은 아니니까 어떤 새로운 뭔가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거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래도 이런 걸 사용할 때 너무 어떤 기계도 한 대에 뭐 100억 이상 가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싸게 하겠다고 어떤 싼 벤더 업체에 했다 이랬을 경우는 자, 그게 그 기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써본 기계에 익숙한 엔지니어가 익숙하게 손으로 보거나 만져본 기계가 그나마 좀 알지, 모르는 기계를 다시 100억짜리 기계를 공부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뭐 비슷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요즘 어떤 그 큰 기계들의 옛날과 차이점은 우리가 차도 그렇지만 요새 벤더 피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벤더 슈퍼바이저 피가. 왜 그러냐, 옛날에는 그냥 기계 대충 엔지니어가 설치되면 그거 이해하고 뭐 자기들이 대부분 다 했어요. 설치도 하고 뭐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전자 장비거든요. 우리가 차도 고장나면 그 엔지니어도 못 고쳐요. 고치는 정비소 뭐가 있어야 고쳐요? 장비다 뭐다 이런 준비된 기계가 없이 잘 고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고치지. 이러다 보니까 요새는 뭐 어떤 차도 뭐 그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쪽 100억짜리 기계는 더 센서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뭐 더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뭐 엔지니어들이 그걸 이해하고 뭐가 이렇게 처리하기에는 그 외에도 뭐 어떤 그 기계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간 장착돼 가지고 뭐 프로그램적으로 뭔가를 컨트롤 해야 된다. 이런 것 이건 손도 못 대겠죠. 진짜 그 회사 벤더 판 회사 아니면 손도 못 대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는 20억에 샀는데 뭐 나중에 해보니까 한 50억 끝나서 마지막에 30억 기계값보다 더 비싸요.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꽤 있어요. 요즘은. 왜냐하면 그 벤더가 하루에 뭐 한 300만원가 뭐 받는 벤더들이 보통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 달에 1000만원이면 1년만 한 명이 한다. 그러면 억이죠. 근데 한 명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 명이서 몇 년 동안 했을 때 잘못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어떤 결정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의 구매 금액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입찰 단계에서 이제 입찰 시스템을 해서 이제 금액을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입찰에 반영을 하려고 많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거에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비교하고 뭐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아직까지 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잘하는 회사들은 거의 드물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잘하려고 하고 있죠. 이제 이게 되는 순간 또 한 단계 무한 경쟁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왜? 자,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어쩔 수 없이 가격은 다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더 경쟁이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 쪽에서는 뭐 입찰 단계와 거의 좀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입찰 단계의 벤더인가. 자, 입찰 단계의 벤더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입찰은 입찰이고 실행은 실행이고 해가지고 또 가격을 디스카운트 하기 위해서 새로운 벤더들을 비딩하면 사실 벤더와의 신뢰관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입찰 단계에서 승인된 벤더는 최선을 다해서 뭐 했는데 더 깎으라고 하면 이게 좀 힘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 벤더나 선진국 벤더는 입찰에서 사용했던 벤더들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한국 벤더들은 리비딩을 해서 다시 깎으니까 입찰 단계에서 금액이 올라가요. 금액이 참 웃기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성하고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서 뭐 그런 걸 이용해서 또 어느 회사 모 회사들은 구매 파워를 엄청 과시해 가지고 막 싸게 벤더들한테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묶어서 막 발주하고 그런데 너무 싸다 보니까 벤더들이 막 폭망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량은 많은데 뭐 나중에 해보니까 싸진다. 이런 것들이 실수하면 철이나 이런 비철이나 이런 것들이 값이 계속 달라져요. 그때. 근데 너무 싸게 수주를 했을 때 원자재 값이 갑자기 오른다. 이러면 또 많이 수주했다. 감당 안 되죠.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넘어가고요. 시공기자재는 실행 스케줄에 부합되는가? 시공기자재가 실행 스케줄에 부합되는가? 입찰 시 작성한 스케줄이 시공 시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의 구매 관련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듯이 구매 부분에 대해서 자꾸 리비딩을 하다 보면 새로운 어떤 스케줄이 생깁니다. 근데 뭐 좀 잘하는 업체가 했을 때는 약간 기간이 짧았는데 약간 못하는 업체를 붙이다 보니까 기간은 길어지고 뭐 또 새로운 막 이렇게 또 리비딩을 하면서 뭔가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지고 하다 보면 여차하면 또 시공상 스케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하고 구매하는 벤더들의 상태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어떤 이런 것들이 스케줄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벤더가 되게 물량을 많이 받아놨어요. 그러면은 뭐 앞당겨서 해달라고 해도 당연히 앞당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뭐 많으면 어떤 문제가 되겠죠. 사실 벤더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양만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하여튼 잘 되는 회사는 더 잘 되고 안 되는 회사는 놀고 있고 이런 그러니까 안 되는 회사를 잘 활용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우리가 안 되는 회사는 또 뭐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때 주고 싶어도 또 못 주는 거죠. 하여튼 참 언밸런스예요. 넘어가고요. 구매한 경험이 있는 기기나 벤더인가? 아까 똑같네요. 입찰에서 당연히 구매한 경험이 있는 기기나 벤더를 사용해서 슈퍼바이저 금액을 잘 좀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면 줄일 수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전자장비다 보니까 엄청 이거 고민해야 돼요. 벤더 슈퍼바이저 피 요새 엄청 옛날에 비해서 뭐 두세 배 이상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구매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구매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구매 시스템에 대해서 구매 금액을 실행은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행은 이제 이미 다 완료된 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도 많은 데이터를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입찰 단계에서는 수많은 벤더들의 어떤 금액이나 셀렉티드 벤더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벤더들의 금액을 관리하려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한번 하고 뭐 날라가 버리고 실행은 긴 시간 하지만 입찰은 짧은 시간 하다 보니까 일단 하고 사람들이 흩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는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어느 모 회사들은 그걸 관리를 엄청 잘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회사들도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제 잘 해야겠죠. 그래야지만 경쟁을 할 수 있는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구매도 뭐 구매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굵직굵직한 사항이 많지 소소한 사항보다는 어떤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컴프레셔라는 어떤 그런 뭐 100억짜리 어떤 기계의 입찰이나 수행 금액을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패키지 분리를 한다든가
어디 업체에서 산다든가 이름으로써 이런 정보들이 벤더 리스트를 이런 것들, 그리고 소울 벤더나 이런 건 엄청 비싸죠. 그래서 우리가 소울 벤더 같은 경우는 발주처에 좀 이거 소울 벤더라 너무 폭리를 취한다고 자꾸 항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벤더 뭐 대체 가능한 벤더가 있으면 대체 가능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뭐 DCS 시스템이나 코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요쿠카, 옛날에 일본 요쿠카가 뭐 소울 벤더로 많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벤더들을 바꾸려면 사실 뭐 쉬운 건 아닙니다. 뭐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있어요. 많이 하니웰도 그렇고 뭐 어떤 그런 DCS 시스템이나. 그러나 어떤 ITB에 찍힌 이상 그걸 바꾸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떤 적절한 어떤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자꾸 요구함으로써 이제 요쿠가의 어떤 압력을 조금 가하면 요쿠가도 뭐 무작정 폭리를 취하진 않겠죠. 이런 전략을 잘 활용하면 구매에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뭐 뭔가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